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에서 인천 1호선 연장되면 서울역까지 30분대 뛰어난 서울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검단 신도시는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산악지대였어요. 근데 거기를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파트를 막 짓고 이제 도로를 뚫고 이제 철도를 놓고 막 이렇게 점점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는데요. 인천 1호선 연장선 2024년 예정 역세권 공항철도 이용 시 9개노선 환승 가능 계양역 9호선 직결 운행 예정 이렇게 여러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선 2024년 개통 예정인데요. 이게 검단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101역, 102역, 103역 있는데 이렇게 와서 계양역에서 환승을 해서 서울역까지 29분인데요. 이거는 계양역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근데 뭐 여기서 101역에서 한정거장 가는데 뭐 2, 3분이면 가겠죠. 그러니까 30분대로 서울역까지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냥 여기서 계양역에서 쭉 가니까요. 그리고 김포공항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검단 신도시에서 자체 자족도시로 되면 좋겠지만 이 젊은 분들이 많아서 이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거를 떠나서라도 여기서 검단 신도시에서 한정거장 오면 계양역에 오면 인천 1호선 공항철도 9호선 서울 9호선을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2호선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검암역까지 5분이면 갈 수 있고요. 김포공항까지는 7분이고요. 또 여기 검단 신도에서 가장 가까운 산업단지 대기업 일자리가 많은 마곡단지까지는 18분 걸린답니다. 여기서 한 2, 3분 플러스 해야겠죠. 여기 계양역 기준이니까 이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일자리가 많은 지역 여의도까지 36분 걸립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까지는 17분 걸립니다. 홍대 입구 21분, 공덕역은 25분, 서울역 29분. 그러면 요 가는 동안에 요 계양역에서는 공항철도 서울 9호선 환승할 수 있고요. 김포공항에서는 서울 5호선, 서울 9호선, 김포도시철도, 마곡나루에서는 9호선을 환승할 수 있고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서는 경의선 6호선, 서울 6호선입니다. 홍대 입구에서는 경의선, 서울 2호선, 공덕역에서는 경의선, 서울 5호선, 서울 6호선, 서울역에서는 경의선, 서울 1호선, 서울 4호선, KTX까지. 그래서 이거는 이게 예정인데 거의 확정적이라고 봅니다. 2024년이면 이제 2년도 안 남았죠. 지금 내년하고 2024년 후반기니까요. 2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럼 2년 금방 후딱 갑니다. 그래서 이 검단 신도시는 요거 2024년 1호선만 개통돼도 이렇게 교통이 좋아집니다. 이거는 인천 1호선 건설 현장을 찍은 사진인데요. 계획대로 건설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하철 공사를 하면은 이제
요 공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뚫고 들어가고 이쪽에서 뚫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 마창을 내는데 이게 벌써 몇 달 전에 이게 관통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공사가 많이 돼가지고 50% 이상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분들 인터뷰를 보면, 뉴스를 보면 2024년 말까지 완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입주가 2025년 1월이니까요. 입주하고 나면은 그 지하철을 바로 이용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인천 2호선도 이게 현재 두량이거든요. 이게 저 지하철이 두량을 이렇게 운영하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김포 골드라인처럼 경량전철은 아닙니다. 경량전철은 이 한 칸에 타는 양이 엄청 작아요. 한 3분의 1밖에 못 타요. 이 김포 골드라인 그 전철은. 근데 이거는 커요. 문이 3개나 있습니다. 여기. 그래가지고 이거보다 몇 배 많이 탑니다. 근데 이게 두량이었었는데 이거를 앞으로 늘린답니다. 더. 왜냐? 인천 2호선도 이제 점점 그 승객수가 늘어나가지고 출퇴근 시간에는 이 입구에 미리 나와 있지 않으면 못 내려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양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 2호선도 이제 연결되겠죠. 검단에. 그래서 검단은 계속해서 호재가 터집니다. 새로운 호재도 자꾸 생겨요. 막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인천 서구에 있는 검단 신도시가 검단 구로 또 새로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천 서구가 이렇게 있는데 아라뱃길을 경계로 이쪽은 검단 구고 이쪽은 구 이름을 서구로 그냥 할지 아니면 여기 청라 신도시가 있으니까 청라구로 할지 그거는 지나봐야 알겠죠. 하여튼 계속 호재가 터집니다. 호재. 근데 이제 지금은 무슨 호재가 터져도 안 맥힙니다. 송도는 뭐 집값이 뭐 반토막도 더 났다고 막 연일 막 뉴스에 나오는데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검단 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에 분양가가 굉장히 착합니다. 분양가가 굉장히 싸요. 그래서 청약하는 분들은 괜찮은 건데 이 청약에 어렵게 당첨이 되고도 지금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청약 포기하는 건 그래도 돈이 손해를 안 보지 않습니까? 물론 재당첨 제한 10년 걸려 있어가지고 청약 포기하면 10년 동안 이제 청약 못해요. 근데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금전적으로 손해가 없으니까요. 근데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계약금 포기하고 청약 포기하는 분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투자는 이게 위험합니다. 위험. 그 은행 저금만 하던 분들이 평생 월급 타서 직장집 이렇게 다니다가 월급 타서 그거를 통장에 넣어서 저금만 하던 분이 평생 모은 만약에 내가 3억을 모았어요. 3억을 모아가지고 아무것도 위험한 짓 아무것도 안 하고 집 하나 딱 샀을 뿐인데 3억은 날라가고 빚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집값은 모든 투자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GDP 성장률을 따라갑니다. GDP가 이렇게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몇백 달러였었는데 지금 3만 달러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값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이게 우리나라 적정 가치인데 적정 가치보다 과대평가됐다가 거품이 발생했다 그러죠. 과소평가됐다가 그럼 과소평가되면 여기서 나라에서 집값 떨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부양책을 써요. 그럼 올라가다가 부양책을 너무 써서 거품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또 떨어졌다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근데 요 하락기를 잘 버틴 사람들은 이 큰 상승분을 향유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끌 해가지고 여기까지 못 버티는 사람들은 뭐 경매가 넘어가든 뭐가 되죠. 그럼 그냥 그동안 모았던 원금까지 다 날립니다.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투자는 투자 고수들이 책을 써요. 나 저기 부동산 투자해서 100억 벌었다.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 노하우를 무료로 공개하겠다 이거예요. 뜻은 좋습니다. 그래서 막 책을 써요.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죠. 내가 무일푼에서 열심히 내가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해서 100억을 벌어 성공했다. 다른 사람도 나같이 성공하길 바라면서 내 노하우를 무료로 모두 공개하겠다. 이분은 진심이에요, 진심. 근데 이 초보 투자자들이 이 책을 보고 투자를 똑같이 하잖아요. 평생 모은 3억이 어디로 날아가고 빚만 한 2억 남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불과 올해 초만 해도 집을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막 난리가 났었는데 뉴스에서 불과 몇 달 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만큼 투자는 잘하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평생 모은 돈 한순간에 그냥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이거 100억 번 성공한 투자자 책을 읽고 배워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뭐가 잘못돼서 이 사람은 전 재산을 다 날라갔을까요? 이 투자에 성공해서 책을 쓴 분은 이미 100억 원 부자입니다. 이미 수익 실현을 한 게 100억이에요. 그러면 20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게 10억으로 떨어지든 5억으로 떨어지든 리스크 관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많으면은 2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더 사죠. 추가로 더 삽니다. 왜냐면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이 다주택자가 되면 취득세부터 벌써 많아집니다. 취득세가 2주택이면 8%, 1주택은 그냥 1%지 않습니까? 2주택은 8%, 3주택은 12%막 이렇습니다. 거기다가 취득세 살 때 취득세 내죠. 또 보유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팔 때는 또 양도소득세 세금을 많이 냅니다. 이런데 이 부동산 하락기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되고 다주택자 중과세 해제되고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면제해주고 막 이런 혜택이 막 쏟아집니다. 안 그러면 부동산 폭락을 계속될 수가 있고 일본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꼴 나면 나라도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 전에 이 나라에서 계속 부양책을 씁니다. 언제까지? 이게 하락세가 꺾이고 상승세로 돌았을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투자자는 암만 집값이 떨어져도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고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봅니다. 근데 요 비법책 한 권만 읽고 투자하는 사람은 그 진짜 고수 책을 비법을 다 배워가지고 했는데 해서 그 배운 대로 집 하나 샀을 뿐인데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고 빚만 남습니다. 완전 파산이죠, 파산. 이 정도 되면은. 근데 이분이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그러면 뭘로 돈을 벌어서 이걸 빚을 갚습니까? 그냥 파산하는 게 낫죠. 그래서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부동산 상승기에는 경매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요즘에는 경매도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낙찰률이 엄청 떨어진답니다. 낙찰률이 그 상승기 때는 막 100%가 넘습니다. 100%가 넘는다는 거는 부동산 경매가가 1억 원이다. 근데 110%가 됐다. 그러면은 1억 1000에 산다는 겁니다. 경매가가 1억 원인데.
근데 지금은 부동산 하락기라 유찰되고 그래서 5천만 원에 나와도 안 산답니다.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낙찰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투자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냥 이거 책 한 권 달랑 읽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이런 거 그냥 공부도 않고 그냥 덜컥 그것도 부동산 고수들도 초고수들도 자기 자산이 만약에 10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3억 30% 이상은 대출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레버리지를 쓰지 절대 과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 이 투자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 최고 전무후무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도 투자 원칙의 첫 번째가 원금을 잃지 마라. 원금을 잃지 않는다거든요. 투자 원칙 두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말라. 원금을 까먹으면 다음에 투자고 뭐고 그냥 끝나는 거죠. 파산이죠. 그래서 원금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보자들은 처음에 투자할 때 보면은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남들 잘 된다 그러니까 그냥 막 삽니다. 사가지고 수익률을 얼마를 목표로 잡냐면 10배로 잡습니다. 10배. 이 초고수들은 리스크 관리하면서 1년에 10% 20%를 목표로 합니다. 10% 20% 목표로 해서 계속 10% 20%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10억 원의 돈이 100억으로 가는데 몇 년 안 걸립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안 까먹고 계속 벌잖아요. 이게 몇 년 안 걸려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초보 투자자들은 실력도 없으면서 10배를 목표로 막 삽니다. 그리고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죠. 요즘 같은 시기에 그냥 가는 거죠.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초고수들은 다 미리 대비책을 세워놨기 때문에 뭐 당황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금리 안만 오르면 뭐합니까? 다주택자들 있잖아요. 빚이 없는데 무슨 금리가 오르는 말이 뭔 상관입니까? 왜냐? 이 전세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한 거지 은행에서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무리해서 투자하잖아요. 요즘은 전세값이 막 4, 5억씩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 2년 약정했으면 내년이면은 만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4, 5억 떨어진 거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물어주든가 아니면은 4, 5억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거 보고 역전세라 그러죠. 역전세. 그래서 저도 부동산은 무조건 안전한 투자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평생 일해가지고 모은 돈 집 하나 샀을 뿐인데 느닷없이 몇 달 만에 거지가 돼버립니다. 여기서 샀어요. 만약에 서울 아파트 10억 원에 샀어요. 그런데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5억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팔라 그래도 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내 돈은 3억 있어요. 그러면 내 돈 3억은 그냥 몇 달 만에 그냥 날아가고 2억 빚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줘가지고 갭 투자를 했으면 전세값이 여기 10억이었을 때 8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집값이 5억이고 전세값은 3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5억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못 물어주면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집 하나 샀을 뿐인데 물어줄 수도 없고 그냥 파산입니다. 경매로 넘어가고 그냥 파산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단 신도시는 앞으로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 않고 무리한 빚을 지지 않고 이 적정한 수준에서 투자를 건전하게 잘 하면은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요즘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